오늘의 위기 탈출 넘버원,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삼겹살. 삼겹살을 구워 먹다가 화재가 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장소 불문, 시간 불문,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진 대한민국. 당신의 눈을 괴롭히는 가짜 근시의 원인을 찾아라. 먹어도 남아있는 설 음식이 있다면 더 새롭고 맛있게 먹는 이색 요리법을 공개합니다. 몸도 튼튼, 안전도 튼튼. 여기는 대한민국 안전의 중심. 위기 탈출 넘버 오늘 무척 파이팅 넘치는 한 분이 계신데요. 네. 그러게요. 반가운 얼굴입니다. 특별 MC로 다시 돌아온 박상광 씨.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기 탈출 넘버래. 요거만큼은 내가 진짜 넘버원이다. 이건 진짜 내가 넘버원. 뭐 있어야죠. 밟고 올라오려면. 그럼요. 초등학생 친구들한테는 제가 넘버원이다. 토통령. 맞아. 초등학생 친구들한테 이제 유행어가 요즘에. 뭐예요? 하나 써주세요. 유행어가 있어요? 둘, 셋. 오케이 나와. 아 감사합니다. 미안마. 예. 영어 오케이 이런 오케이 나와. 그게 다야? 오케이 나와. 해외에도 좀 잘 돼야 되거든요. 네네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줘. 어떤 걸로 해요? 어떤 걸로 해요? 오케이, 중국 거 뭐 없어요? 중국 걸로 거. 할게요. 예. 만날 때 하는 겁니다. 네네. 하이 상하이. 부끄러워. 예, 해주세요. 아, 진짜요. 같이 해요. 네. 하이 샹하이. 자, 그러면 오늘 두 분이 꼭 솔로 탈출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두 분의 매력 어필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정우 씨도 올해 무조건 솔로 탈출해야 돼요, 진짜. 올해는 합시다. 뭐 윙크, 뭐 애교, 뭐. 뭐 그런 것보다는 온 몸을 바쳐서요. 많이 벌었습니다. 오, 매력 대박! 매력! 맛있게! 당신을 위해서. 당신 거예요. 저 이상형이 생활력 강한 남자입니다. 제가 생활력 강한 남자, 제 이상형을 찾았어요. 아, 지금 여기서 찾았어요. 생활력 강한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배우 김민경입니다. 그녀를 빼고 먹방을 논하지 마라. 개그우먼 김민경. 저 저런 어플이 많이 먹방계의 여신, 먹방 전문 크리에이터 이낙장. 먹방계의 대표 도유종을 위해 준비된 삼겹살 20인분. 삼겹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아하, 두 분 그냥 아무 걱정 말고 맛있게 삼겹살만 드시면 됩니다. 진짜 저희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다 드시면 돼요. 이게 뭐. 자, 지금부터 두 사람의 행동에 주목해 주세요. 그럼 가스부터 켜겠습니다. 됐어. 방pan이 대성 굽는 거 아니에요? 온도 보는 거예요? 오해하실까봐. 아, CG가 많이 들었네요. 소리가 나야 진짜지. 건강하게 하잖아요. 고기 구울 때 손을 이렇게 빼주고. 예의 있게. 지글지글 삼겹살이 맛있게 구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만 안 맡겨요. 기름 빠지는 경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고깃집 주인 같아요. 주인이 잘라주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잘라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기름이 정말 많네요. 자, 이제 먹읍시다. 그냥 바로. 아니, 첫 손가락에 싸우는 예의가 아니에요. 여기 바삭 보인 거는 직전에 했는데. 맛있지? 이거
태우면 이렇게 얇을 줄 몰랐으니까 이제는 빨리 두 개씩 할게요. 많이 안 먹다고 하지 않았네, 아까? 저거 진짜 몇 인? 사실 이쯤 되면 된장이나 냉면 먹어야 되는데. 아니, 문경씨 이야기했는데. 저는 아직 별로 한게 없어요. 크게 안 부르대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칠 줄 모르는 이낫장의 폭풍 먹방. 드디어 바닥을 드러낸 접시. 준비된 삼겹살 20인분을 전부 먹었습니다. 대단해요, 대단해. 이제 다 먹는데 가면 돼요 이제? 정말로? 먹고만 가라고 그랬잖아요. 가면 돼요 이제? 근데 지금 두 분이서 삼겹살 드시면서 화제가 날 수 있는 행동을 하셨어요. 저희가요? 화제? 왜요? 날 게 없었는데? 두 사람이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했던 행동 중 화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야, 이 삼겹살을 구워 먹다가 화제가 날 수 있는 건 과연 뭘까요? 전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그 불이 올라오는 네. 그 열기구 옆에 네네. 두루마리 휴지를 놔둬요. 휴지를 놔뒀죠. 그거라서 옮겨붙을 수 있죠, 네, 그죠? 기름이 튀거나 하다가 옮겨붙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접시 같은 게 옆에 같이 너무 붙어 있어서 녹아서 상추나 녹을 수 있어요. 너무 다닥다닥 가까이 네, 너무 같이 붙어 있어요. 왜 어디 음식점 가보면 흰 접시에 이렇게 테두리가 약간 이렇게 파였단 말이에요. 있죠, 있죠. 그런 거. 근데 약간 다 그냥 그런 느낌 아닌가? 예. 프라이팬이 너무 그 열기구 위를 다 덮고 있어요. 아, 그거요? 과대불판? 네. 과대불판. 과대불판 아닐까요? 과대불판 저희가 또 많이 다루긴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거는 제 실제 경험담인데요. 아, 그래요? 제가 머리가 불에 붙어서 스르륵 올라오는 거예요. 삼겹살만 붙어서. 아니 그냥 뭐 후라이팬에서 뭐 가열을 하다가 탄 냄새가 나길래 뭐지 이러고 계속 들춰봤는데 얘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꺾어. 그때부터 좀 바보가 되죠. 여기 때려서 머리 너무 잘해서. 자, 과연 이 중에 답이 있을지 확인해보죠. 삼겹살을 구워 먹다가 화제가 날 수 있는 행동 과연 무엇일까요? 최근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은 후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집에서 혼자 삼겹살을 구워 먹은 사례자. 새벽 2시에. 그로부터 1시간 뒤 방에서 TV를 보다가 주방에서 빨간 불길이 솟아있는 걸 발견했는데 뭐야, 다 지나갔는데? 불은 크게 번져 집안을 모두 태우고 잠을 자던 이웃 주민 1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가 하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는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에게 물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현장 확인한 바는 높은 열의 기름을 닦은 휴지를 쓰레기 봉투 안에 버려 열이 축적되어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바로 삼겹살을 구울 때 나온 기름을 휴지에 닦아 쓰레기 봉투에 버린 것이었습니다. 진짜 많이 하는 삼겹살에서 나온 기름을 닦은 휴지만으로도 정말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실제 사례자의 상황과 똑같이 2인분의 삼겹살을 프라이팬에 굽습니다. 또 사례자가 사용했던 것과 같은 두루마리 휴지를 이용해 기름을 닦습니다. 그리고 3분의 2 정도의 쓰레기가 담긴 검은 비닐봉지에 기름을 닦은 휴지를 넣은 후 화재가 일어나는지 관찰합니다. 과연 화재가 일어날까요? 실험 시작. 삼겹살을 굽기 시작하는 실험내. 삼겹살이 익으면서 프라이팬에 기름이 흥건히 고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삼겹살은. 그렇죠. 기름을 휴지로 닦아 쓰레기 봉지에 넣었는데요. 불이 나지 않습니다. 자, 좀 더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니, 저게 실험으로도 될 만큼의 진짜 상황이라면 좀 화제가 많이 날 텐데요. 가정에서 많이 있는 일인데. 10번째 시도. 가지고 먹어야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죠? 저거 많이 하거든요. 저 많은 삼겹살은 다 드신 건가요? 그쵸, 어디 놀러 갔을 때 팬분들이 무조건 드시겠어요? 이렇게 하죠. 지금까지 시도한 횟수 43회. 그러나 아직 불이 나지 않는데요. 하얀
사람들. 그 사이 제작진들은 간만 구워진 삼겹살을 먹으며 도시 중입니다. 자, 배부르게 삼겹살을 먹은 후 다시 힘을 내서 실험을 재개합니다. 계속 국중하고. 좀 일어날 수 있다는 일이라는 게 좀 신기하네요, 근데. 뭐 거기에 어떤 것도 넣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때 쓰레기 봉지에서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상황을 다시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삼겹살을 굽고 나오는 기름을 휴지로 닦아 쓰레기 봉지에 넣은 실험맨. 그리고 잠시 후 말이 돼? 이렇게 쓰레기 봉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건데요. 이제 열이 사이드 하지만 났나 봐요. 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그냥. 확인해보니 쓰레기 봉지가 녹으면서 연기는 났지만 불씨는 없었습니다. 야, 그래도 녹일 정도. 화재의 가능성을 본 제작진. 다시 실험에 박차를 가하기 확실히 시작합니다. 있다는 거네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삼겹살을 구워내고 기름을 닦아내는데 몇 번을 한 거예요? 드디어 100회 돌파. 100번을. 어느새 쓰레기 봉지가 상자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아직 불이 나지 않는데요. 위기 탈출 정말 진정성 있는 정말. 쌓인 쓰레기 봉지들을 치우려고 하는데 쌓여있던 쓰레기 봉지들이 모두 붙어버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기름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봉지들이 녹아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근데 저 안에 늦은 밤 가연성이 높은 물질이 있었다면 새벽까지도 화재가 났을 거라는 실험은 끝나지 않는데요. 무엇이 같이 실험 이틀째. 들어있었냐가 되게 중요하죠. 밤새도록 계속된 실험은 어느새 200회를 돌파. 야, 진짜 박수. 또다시 나른 처음으로만 가고 이렇게까지나? 1박 2일 삼시세끼를 삼겹살만 먹은 제작진. 굽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점점 지쳐만 갑니다. 가스도 되게 많이 들었겠죠. 밑에서 살찐 것 같은데. 하지만 포기는 없다. 계속해서 시도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또다시 쓰레기 봉지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미처 연기를 보지 못한 실험맨. 기름을 닦은 휴지를 다시 한번 쓰레기 봉투에 넣습니다. 많이 나요 연기가.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 어제와는 달리 꽤 많은 연기가 나고 있는데요. 뭐가 발화를 하는지를. 화재로 이어질 것을 염려한 제작진. 급히 소화건을 발사합니다. 그런데 소화건을 발사하는 도중 쓰레기 봉지 안에서 빨간 불씨 발견. 정말 삼겹살 기름을 닦은 휴지만으로 불이 난 것인데요. 담배꽁초나 이런 게 총 없잖아요. 251회의 시도 만에 삼겹살을 닦은 휴지에 불이 붙었습니다. 실험 결과 삼겹살을 구워 먹다가 불이 날 확률은 약 0.4%. 그런데 구운 삼겹살에 기름을 닦은 휴지 얼마나 뜨겁길래 불이 붙는 걸까요? 열화상 카메라로 관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겹살을 굽습니다. 익기 시작하면서 프라이팬에 기름이 고이는데요. 이렇게 고인 기름의 온도는 220도. 돼지 기름의 발연점은 180도에서 200도 사이. 이 정도 온도에서 가연성 물질과 닿는다면 충분히 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요. 다음은 이렇게 고인 기름을 두루마리 휴지로 닦은 후 접시에 올려둡니다. 현재 휴지의 온도는 210도. 이 뜨거운 유지의 열기가 식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맛있는데 30도 이하로 내려가는데 총 22분이 소요됐습니다. 이런 뜨거운 조리용으로 사용했던 기름들은 실제로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이런 기름을 닦아낸 휴지를 상온에서 충분히 식히신 다음에 버리거나 혹은 좀 더 확실하게 물에 한번 적신 이후에 버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삼겹살을 먹다 일어날 수 있는 화재 0.4%의 확률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야,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제작진이 이렇게 또 실험을 했네요. 네. 사실 0.4%라고 하면 확률이 낮은 것 같지만 네. 1년에 우리가 삼겹살 소비량이 엄청나거든요. 그럼요. 250번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250번을 아까 실험을 했다고 해서 이게 너무 많이 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엔 그랬어요. 계속 1년이고 뭐 2년이고 3년이고 그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은 이 위기를 그냥 운 좋게 탈출한다는 거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요즘같이 건조한 겨울철에는 화재 사고가 많으니까 이제 조심하시고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숫자로 보는 화재 사고. 중앙 모니터에 화재 사고와 관련된 숫자 키워드가 나오면요. 무슨 숫자일지 저희가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박성광 씨가 이번엔 실력 발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제가 아까 일부러 안 맞춘 거예요. 네. 아, 진짜로. 그러면 네. 지금 현 MC와 박성광 씨가 네. 대결을 한번 펼쳐보죠. 그래요. 다음 저희 MC들하고 다음에. 함께 5문제 중에 3문제 맞추시면 예, 다음 주에 또 출연하시는 걸로 저희가. 예. 네. 그러면 뭐 만만한 상대부터 출발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다음에 나올 수 있는데 못 나오게 할까요? 어디 다쳐서 올릴 수 있겠네. 순서대로 한번 저쪽부터 쭉 가보죠.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주세요. 이름을 본인의 이름을 맞추고 답을 말해줘야 됩니다. 네. 서울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 빈급수. 영국 보고서. 이게요. 화재 건수인데 네. 어떤 기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오케이. 작년 2015년 상반기. 네. 상반기. 상반기 결산. 상반기 결산 122회. 자, 정답인가요? 느낌은 맞았어요. 지금 평균 맞아요. 평균. 정답! 자, 설련유! 자, 1월 달에만 일어난 거. 오늘 일어난 거. 정답. 김지민, 하루에 일어나는 화재 사건? 잠깐만, 내가 먼저 얘기했네. 정답인가요? 설마. 정답입니다. 박성광 대 이정민입니다. 숫자 키워드 주세요. 60이에요. 조금 60? 아, 약간 너무. 뭐 있을까요? 60. 뭐 숫자가 약간 뭐 화재는 이제 아니지. 화재예요, 이것도? 계속 화재에 관한 지금 거. 저희가 화재에 대해서 오늘 화재를 몰라요? 화재입니다. 60. 정답. 네. 정답. 이름 정답. 60초 안에 네. 화재 진압을 해야 된다. 뭐 그런. 60초 안에. 골든타임, 골든타임. 네. 이거 아닙니다. 네. 60초. 자, 정답인가요? 진짜? 발생한 지 60초가 넘으면 네. 유독가스가 퍼지기 시작해서 개인이 진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60초가 지나도록 진압이 안 되면 빨리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 문제는요. 박성광 대 박지훈입니다. 숫자 키워드 주세요.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정답! 네.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잊어버렸을 경우가 1위가 아닌가. 주부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남자분들. 네. 꽁초. 담배불. 담배꽁초요? 꺼진 불도 다시 담배불. 보자. 담배도 딱 1로 생겼잖아요, 1. 담배 공초. 담배꽁초요? 자. 아, 술렁이네요. 맞추면 안 맞추면 정답을 못 맞힌 것보다 첫 승을 왜 제가 내줬어야 하는지 그게 정말 억울하네요. 사실 담배꽁초의 그 불씨가 그 지속력이 굉장히 길거든요. 저는 실제로 제가 길 가다가 휴지통에 버려져 있는 담배꽁초를 제 생수로 끈 적이 있어요. 그래야 돼요, 진짜. 네, 지나가는데 막 연기가. 본인 게 아니고요. 수상자 퀴즈입니다. 개그맨 달라요. 어쨌든 현재 스코어가 네. 2대 1이에요. 네네. 지금부터가 재밌는 좋은 건데 스코어예요. 이제 박성광 대 김종국 문제 주세요. 2006. 너무 박성광. 박성광? 화재가 제일 적었던 기간도. 정답인가요? 정답. 화재가 제일 많았던 기간도. 정답.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알았습니다. 2006. 근데 뭐 이런 말씀 어떨지만 한 분은 절대 못 맞히실 거라고 한 분은 절대 못 맞히실 거라고 왜 정답 얘기해요? 네? 아 제가 제 눈이 그쪽으로 너무 이렇게 아니 한 분은 못 맞추실 것 같다 이렇게 했어요. 한 분은 절대 못 맞히실 것 같다고. 한 번만 좀만 더. 정답! 산불? 산불이 났던 산불이 두 분 다 못 맞히실 것 같아요. 응답하라. 네. 화면으로 정답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좀 2006년은 해는 맞나요? 2006년에. 미안해요, 성광 씨. 이게 뭐야? 저희 집에 화재가 크게 나서 집이 탔어요. 그럼? 아니 그것도 네, 어머니가 어머니께서 불을 손수 끄셨다면서요. 그 이제 어머니께서 불을 어머니께서 내셨기 때문에
그때 소화기로 진압을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말 소화기 사용법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익혀둘 필요가 있다는 게 이 경험에서 증명이 되네요. 입이 많이 나왔네요, 성강 씨. 이미 3승은 물 건너 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건 너무 억지니까 빼고. 네, 그러면 이분 거랑 저 이기잖아요. 동점으로. 그러면은 인정해 주세요. 제가 감히 네. 세기의 대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성광 대 정태호 이건 두 분 내기. 문제 주세요. 아, 이거는 모르겠어. 잠깐만. 아, 쉽지 않네요. 네. 적어도 무슨 횟수 같은. 비밀번호 같은데요. 소화기 개수 아니에요, 개수? 그런 거 이 정도밖에 혹시 되지 않는 거지. 보급된 소화기 개수. 개수! 이거 제가 정말 연기 힌트 한번 드릴까요? 연기까지. 진짜 열심히 하신다. 연기 힌트. 네. 네? 뭐라고? 네? 뭐라고? 정답! 정답! 아, 이거 불렀어야지. 이 정도까지 했으면. 다음 주에 봬요. 우리 또 다음 또 봬요. 또 봐야 되잖아. 아, 참. 자, 이랬는데 여보세요? 불났어요. 제 마음에 불이 났어요. 장난전화 했어. 아, 진짜 화가 난다. 정답인가요? 야, 이 쉬운 힌트를 보고. 네, 119에 전화 오는 연평균 장난 전화 횟수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아니네요. 어쨌든 볼 수 있게 됐네요. 아, 볼 수 있게 됐네요. 네. 웃어요, 여러분들. 웃어요. 예, 어쨌든. 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 문제 주세요. 네. 나이 불문, 장소 불문, 틈만 나면 들여다보는 스마트폰. 그런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눈이 침침해지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여기 마니아 세 분 계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가짜 근시입니다. 가짜 근시? 아, 실제 근시는 스마트폰으로 없는데. 인한 가짜 근시.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직접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스마트폰을 즐겨 사용한다는 10대 중학생 3명. 원래 근시가 앉자마자 아닌데. 스마트폰부터 꺼내드는데요. 제일 많이 했을 때는 8시간. 저 한 3시간 정도 해요. 학교 복도에서 하거나 아니면 그냥 교실 바닥에 앉아서 해요.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하는데 주로 침대에 누워서 하거나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주로 안 해요. 실험 전 정확한 시력 검사를 하기 위해 실험맨이 1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저거예요. 요즘 애들이 제일 무서워할 때 뭘 해야 될지 모른다니까. 금단 증상이 말도 못해요. 아쉬운 표정이 역력하네요. 불안해하죠.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이 사라지자 우울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요? 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게 더 사실. 그렇게 1시간 동안 눈에 충분히 휴식을 주고 쉬는 게 시력 아니에요. 검사할 거예요. 앉아보시고 딱 등을 여기 붙이고요. 저기 앞에 시력표 보는 거예요. 각자 시력 검사를 받는 참가자들. 보이는 거 읽어봐요. 자, 6. 이거는 10대 1번 참가자의 시력은 0.19와 0.125. 여기 읽어보세요. 5요. 여기는 3이요. 여기는 4. 여기는 5. 2번 참가자는 양쪽 모두 1.0. 자, 이거 보이세요? 3, 요거는요? 요거는 3번 참가자 역시 0.63으로 좌우 시력이 같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평소 하던 대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겠는데요. 스마트폰을 보자 미소가 절로 나는 10대 참가자들. 이제 밀린 연락도 해야 되고요. 게임도 하고 SNS와 동영상 보기 등 평소 하던 습관대로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1시간 후 다시 한번 시력 검사를 받는 10대 참가자들. 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6. 이거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전에는 확실히 보였던 숫자인데요. 같은 숫자가 진짜인데요, 저 정도면? 이거 보여요? 스마트폰을 사용한 뒤에는 안 보여요. 아니, 계속 한숨했는데? 안 보여요. 이거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오른쪽은 0.1도 못 보고 왼쪽은 0.1 나오네요. 시력이 좀 떨어졌네요.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전보다 사용한 뒤에 양쪽 시력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10대 2번 참가자의 시력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이거 보이세요? 이거는요? 이거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전 막힘없이 이야기했던 숫자들. 스마트폰을 사용한 뒤에는 과연 이거는 저기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이거는 안 보여요? 왼쪽은 0.5로 한 단계 떨어졌어요. 2번 참가자는 스마트폰을 사용한 후 왼쪽 시력이 떨어졌네요. 그냥 조금 뿌연 정도는 있었어요. 되게 건조하고 좀 흐릿하게 보여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5요. 이거는 3. 이거는 6. 양쪽 모두 1.0으로 가장 좋은 시력을 가진 3번 참가자는 스마트폰 사용 후에도 시력 변화가 없었는데요. 근시와 원시 등을 측정하는 안구 굴절 검사를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정면 0에서 마이너스로 갈수록 근시를 나타내는데요. 시력 검사에서 변화가 없었던 3번 참가자의 굴절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굴절이 달라졌다는 건가요? 깜빡 켜두고 오른쪽은 약 플러스 0.25였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오른쪽은 마이너스 0.25로 약간 근시화됐고 왼쪽 눈도 플러스 0.25였는데 마이너스 0.25로 약간 조금 더 근시화가 됐네요. 근시가 전혀 없었던 3번 참가자 역시 양쪽 눈에서 근시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1시간 동안 앉아서 스마트폰을 한 결과 3명 모두 시력 저하를 보였습니다. 검사하기 전과 후를 나눠서 봤을 때 검사 전에 있던 근시양에 비해서 검사 후에 근시양이 약간 더 증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근시양이 굴절 검사에서 증가한 것으로 판단했을 때 가성 근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성 근시란 장시간 한 곳을 집중해서 보다가 먼 곳을 볼 때 긴장된 근육이 쉽게 이완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인데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오래 사용할 경우 주로 생기는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로 스마트폰을 본 것만으로 시력이 떨어진 참가자들. 그렇다면 움직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멀미나잖아요. 더 심해지겠죠. 평소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는 20대 참가자들. 실험이 시작되길 기다리는 동안 스마트폰을 하느라 고개를 들 줄 모릅니다. 근데 가장 많이 스마트폰 보는 때가 저 때 맞잖아요. 앉거나 서 있을 때도 계속 핸드폰 계속 만지고 있거든요. 출근 시간 거의 1시간인데요. 거의 1시간 동안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손에 계속 들고 있으니까 SNS도 보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항상 계속 하는 편이에요. 이번에도 역시 실험 전 정확한 시력 측정을 위해 1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보관하기로 했는데 번호 따는 건 아니겠죠? 너무 대놓고 순식간에 뺏어가니까. 어색한 길과 흐르는 20대 참가자들. 진짜 허전하죠. 그렇게 멍하니 수십 대의 열차가 열리고 닫히는 모습만 바라보며 1시간 동안 눈에 휴식을 주었습니다. 1시간 후 휴대용 시력 검사기로 좌우 시력을 측정하는 참가자들. 20대 1번 참가자의 시력은 1.2와 1.0. 2번 참가자는 2.0과 1.2. 3번 참가자의 시력은 1.0과 0.9로 역시 정상 범위에 있는데요. 이제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들고 지하철에 탔습니다. 사실 지하철로 이동하는 시간이 꽤 지루하잖아요. 규칙적으로 흔들림이 있는 지하철. 이해를 해요. 참가자들 모두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시선 고정. 근데 이 흔들림이 어떤 어느 영향을 정류장인지 주느냐가 누가 중요하겠죠. 떠내리는지 쳐다보지도 않고 스마트폰만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저도 저거 하다가 놓칠 적이 그런데 많이 있습니다. 참가자뿐만 아니라 지하철에 탑승한 다른 승객들 역시 앉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군요. 좌석이 없을 때는 서 있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본다는 참가자들. 그렇게 앉아서도 보고 서서도 스마트폰을 보는 사이
1시간이 흘렀습니다. 전 목이 아플 텐데. 지하철에서 내리는 순간까지도 스마트폰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데요. 많이 내리면서도 저래요. 지금 어떻게 보이나요? 살짝 건조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흐릿하고 뿌옇긴 해요. 계속 보고 있으면 몰랐는데 딱 끝나서 나오니까 그때서야 눈이 침침하고 좀 아픈 감이 있어요. 그래요? 시력 측정 결과 좌우 시력 모두 정상 범위에 있었던 1번 참가자의 시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전보다 양쪽 모두 시력이 떨어졌습니다. 시력이 가장 좋았던 2번 참가자는 2.0이었죠? 오른쪽 눈의 시력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어요. 확실히 진동이 영향을 주나 봐요. 3번 참가자는 어떨까요? 시력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3번 참가자의 안구굴절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오른쪽이 그 전에 근시인 안시가 마이너스 0.75였는데 지금은 근시인 안시가 마이너스 1.50으로 3단계 정도 나빠졌고요. 왼쪽은 근시인 안시가 마이너스 1.25로 한 단계 나빠졌네요. 역시나 시력이 나빠졌는데요. 그렇다면 지하철보다는 흔들림이 더 많은 버스를 타고 스마트폰을 본다면 어떨까요? 이동형 텐트를 준비해 버스를 타기 직전에 시력을 측정했는데요. 평소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는 30대 참가자들. 버스에서 휴식을 취한 뒤 시력 검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진짜 휴식을 취하셨네요. 잠이 든 참가자들을 깨우는 실험맨. 30대는 피곤합니다. 자, 참가자분들 일어나셔야죠. 저 광역버스를 타면 버스 돌려요. 아하, 조심하셔야죠. 멈추지 않거든요. 순서대로 시력 검사를 진행해본 결과 검사 결과 1번 참가자는 양쪽 시력 0.7로 동일, 2번 참가자 역시 1.0으로 동일했는데요. 3번 참가자는 0.9와 1.0으로 정상 범위에 있습니다. 자, 이제 각자에게 스마트폰을 주고 1시간 동안 버스를 타게 했습니다. 드디어 버스 출발.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으며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참가자들. 보고 있는 화면은 서로 다르지만 표정만큼은 모두 진지한데요. 저 오타 잘 나요, 버스에서. 방지턱을 넘을 때도 급커브를 돌 때도 아니, 방지턱 급커브가 무슨 상관이에요. 계속해줘.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넘는지도 모를걸? 네. 1시간 후 금방 가죠, 1시간.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시력 검사를 다시 해봤는데요. 검사 결과 1번 참가자는 왼쪽 시력이 0.1 떨어졌고 2번 참가자는 양쪽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3번 참가자 역시 양쪽 시력 모두 떨어진 모습. 눈이 좀 뻑뻑하고 눈이 좀 아파가지고 중간중간에 오른쪽 봤다 왼쪽 봤다 눈도 한번 굴려주고 좀 했거든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눈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스마트폰을 1시간 사용한 뒤 생긴 일시적인 근시가 시간이 얼마나 흘러야 회복될지 실험 참가자들의 시력을 15분 단위로 검사했는데요. 앉아서 스마트폰을 했던 10대 참가자들은 평균 50분 후 시력 회복. 아, 돌아오는 시간이?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했던 20대 참가자들은 평균 1시간 30분 후 시력 회복. 흔들림에 따라 회복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버스에서 스마트폰을 했던 30대 참가자들은 평균 2시간 후 시력이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연령대 가성 근시가 오래되면 얼마든지 진짜 근시로 이어질 수 있고 병적 근시와 망막 변성, 안구 건조증 등 안과 질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15분에 2, 3분씩 휴식을 하고 틈날 때마다 안구 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연령별로 네네. 실험을 해봤는데 걱정이 되는 게 30대가 10대에 비해 회복되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다는 거. 여기 뭐 다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래 걸리는 아이들이죠. 아니 사실 요즘은 이제 가족끼리 거실에 있어도 이게 대화 안 하고 스마트폰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또 밥 먹을 때도 각자 스마트폰으로 시선이 많이 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그리고 실험 같습니다. 참가자들이 한결같이 스마트폰을 본 직후에 좀 뿌옇게 맞아요. 보인다는 안 얘기했잖아요. 보이고. 근데 저도 너무 눈이 아플 때 이렇게 좌우로 돌려주는 운동, 아까 여성분이 얘기하셨던 그게 약간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눈 피로를 풀어주는 눈 요가를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눈 요가요? 아니 운동 진짜 요가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눈 요가요. 아, 저희가 제 배울 수가 눈이기 없어요.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 집중해야겠네요. 집중력이 항상 돼요. 자, 제가 일단 3단계인데요. 자, 1단계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동서남북 방향으로 5초씩 힘껏 눈동자를 돌리는 겁니다. 오른쪽, 왼쪽, 아래, 위 이렇게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먼저. 자, 오른쪽을요. 이렇게 오른쪽을. 옆 사람 째려보고 새소름하게. 싸우고 있다. 저거는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아래.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하나, 둘, 셋, 넷. 보통 이렇게 하면 코가 다섯. 보여야 되는데. 위로. 참 웃기죠. 위가 제일 하나, 웃겨요. 위로. 참 웃기죠. 위가 제일 하나, 웃겨요. 둘, 셋, 넷, 다섯. 최대한 힘껏 올리셔야 돼요. 힘껏. 너무 힘드나 봐요. 근데 눈이 피로가 풀리는 것 같은데요. 뭔가 시원해요. 갑자기 눈이 확 밝아지잖아요. 진짜로 진짜 그런 느낌이 진짜로. 나요. 근데 왜 입은 같이 움직여요? 맞아. 몸이 같이 움직여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숨을 내쉬면서 눈을 감고, 숨을 내쉬면서 눈을 감고, 입으로 크게 갑자기 들이마시면서 눈을 크게 뜨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뭐 어떻게 해요? 자, 눈을 감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명상하듯이. 그러다가. 좋다. 우와, 눈 되게 커. 눈 되게 커. 뭔지 알겠죠? 흰자위를 처음 봤어요. 검정 눈동자를 처음 봤어요. 숨을, 쭉 내쉬다가, 크게 뜨면서. 입도, 이거를요, 또, 이게, 눈을 뜨면서 오른쪽, 왼쪽, 아래 위로 하는 거예요. 한 번씩. 자, 보세요. 자. 많이 흉할 것 같은데. 아, 괜찮습니다. 어차피 혼자 할 건데요, 뭐. 네. 자, 오른쪽 보시면서 처음에 오른쪽이에요. 자, 처음이다. 눈 감고요. 하나, 둘, 셋. 셋. 이제 왼쪽. 자, 하나, 둘, 셋. 셋. 눈이 너무 턱은 왜 들어가는 거야? 자, 입을 자꾸 잊어버려요. 자, 마지막입니다. 위로 올려요. 자, 하나, 둘, 셋. 셋. 이건 보통 막장 드라마 엔딩 씬 아닌가요? 뭐라고? 저 시집까지 있어요? 여보세요? 쟤 불렀다고요? 여보세요? 쟤 불렀다고요? 근데 이 운동은 혼자 있을 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자, 3단계는요. 자, 손을요. 팔자 모양으로 움직이면서 서서히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면요. 네. 엄지를 잡으시고 요렇게 돌리시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좀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다시 넘버 이렇게 따라가시는 겁니다. 눈을 팔자를 계속 그리면서 그러니까 눈 운동이죠. 이것도 이렇게. 이거 재밌네요. 괜찮네요. 괜찮아요. 예.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자극이 좀 덜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아니 근데 눈이 황금 좋아졌어요. 한 번씩 해줘야겠어요. 정말 한 번씩 해줘야 이게 눈 건강에도 좋고 피로도 풀리고. 네. 너무 좋습니다. 이미 뭐 너무 습관이 돼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일 수는 없다면 앞뒤로 이런 눈 운동이라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네요. 맛있고 풍성한 음식이 가득한 설. 하지만 설이 지나고 나서도 음식이 많이 남아있기도 하는데요. 주로 어떤 음식이 많이 남나요? 네, 나물도
많이 남죠? 전이랑 나물이요? 잡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비빔밥 할 때 넣기도 하고요. 놔뒀다 섞어 찌개 같은 거.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굴러 다니다가 나중에 끝내는 버리는 경우. 냉장고에서 보관할 수 있는 기간. 잡채와 나물은 최대 5일. 저거밖에 안 돼요. 전과 가래떡은 일주일로. 그보다 더 오래 보관하면 상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 딱딱이 냉동실에 넣자니 쉽게 손이 안 갈 것 같고 결국엔 며칠 동안 같은 음식만 먹자니 지겨우시죠? 남은 설 음식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놀라운 레시피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셰프는 음식은 절대 버리거나 남기지 않는다. 결혼 이후 명절 음식 연구 7년째. 제과 제빵 기능사 자격이 빛나는 먹방 여신 박지윤. 아이 그거 이제 알겠네. 많이 먹는 사람. 안녕하세요. 위기탈출 넘버원 MC이자 오늘의 셰프 박지윤입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요. 남은 명절 음식들 때문에 우리 주부님들 고민이 많으셨죠? 전 같은 경우엔 다시 데워도 먹고 나물은 비벼도 먹고 그래도 남으면 다 같이 먹고 끓여도 먹고 그래도 가족들이 먹지 않으면 그걸 내가 다 먹고 명절에 죽어라 이란 것도 억울한데 살까지 찌느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정성껏 만든 음식인데 그렇다고 버릴 순 없잖아요. 명절이 지나고 나서 한식이 지겹다고 하는 가족들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다면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한식이 아니야? 싱싱한 채소와 고소한 치즈 그리고 새콤달콤한 소스가 어우러진 어린이들의 인기 간식 햄버거. 게다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미니 사이즈. 이게 돼요? 과연 어떤 설 음식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네, 명절 때 먹다 남은 이 동그랑땡. 동그랑땡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미니버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양도 귀여워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시작해 볼까요? 재료는 머스터드 소스와 케첩, 모닝빵과 슬라이스 치즈, 역시 토마토와 양파, 인생 연기하는 그리고 양상추가 필요한데요. 아하, 가장 중요한 동그랑땡도 빼놓을 수 없겠죠. 집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모닝빵은 반으로 갈라 안쪽면에 머스터드 소스를 발라줍니다. 먹어도 맛있겠네. 귀엽게 바르네요. 모닝빵에 머스터드 소스를 발라주는 이유는요. 다른 재료에 있는 수분이 흡수돼서 눅눅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머스터드 소스가 없으시다면 마요네즈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버터를 살짝 발라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양파와 토마토는 모닝빵과 같이 둥근 모양을 살려 얇게 썰어줍니다. 오, 얇게 잘 써. 양상추는 물기를 잘 털어내 모닝빵 안에 쏙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자릅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 재료 준비가 다 끝났고요. 냉장고에서 방금 꺼낸 식은 동그랑땡을 따뜻하게 데워보겠습니다. 자, 동그랑땡은 기름이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기름 새로 두르지 않고 그냥 프라이팬에 살짝만 넣어주시면 내가 한 걸 됩니다. 안 쓰는 거야, 보면은. 금방 녹음을 들었죠? 조금 질릴 수 있긴 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 버거를 만들어 볼까요? 양상추를 한 장 깔아줍니다. 그에 양파를 올리고요. 노릇나릇하게 구워진 동그랑땡을 하나 올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케첩을 싹 올려주시고요. 치즈를 한 장. 빵으로 덮어주면 더빙을 잘하셨어요. 먹음직스러운 미니버거죠. 눈 깜짝할 사이에 10개도 먹겠네요. 10개도 먹겠네. 대본대로 잘하시네요. 로우모닝빵, 싱싱한 채소와 고소한 동그랑땡이 한 입에 먹음직스러운 동그랑땡 미니버거 완성! 사르르 녹은 치즈가 쭉 늘어나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피자. 피자를? 와우. 명절 음식으로? 그런데 치즈와 도우 사이에 가득 차 있는 이것은 과연 어떤 설 음식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시금치예요?
명절에 먹고 남은 나물도 처치곤란인데요. 쉽게 상하는 나물 3종이 오늘 재료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물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피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쉬울 상상이 거야. 되시나요? 어렵겠네. 재료는 나물 의외로 피자? 간단합니다. 나물 피자의 재료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토르띠아와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등의 삼색나물, 이거 기본이거든요. 명절 삼찬. 토마토 소스와 피자용 모짜렐라 치즈를 준비해 주세요. 자, 먼저 토르띠아를 얇은 팬에 살짝만 구워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뭐 도구 없이 그냥 손으로 쓸. 주부들은 뭐 이런 거 하거든요. 먼저 구워진 토르띠아 위에 토마토 소스를 골고루 발라주십시오. 가장자리를 잘 안 먹는 정폐 어린이 같은 분들을 위해 가장자리까지 소스를 맞아요. 많이 발라줘요. 가장자리 팽랑이더라고요. 이번에는 주재료인 나물을 올려볼게요. 저렇게 그냥 쓱 올리면 돼요? 올리면 돼요. 막상 집에서 피자를 만들려고 하면 재료가 걱정인데요. 이렇게 집에 있는 먹다 남는 나물로 피자가 된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이제는 이 나물들을 위장시켜줄 때가 됐습니다. 피자 치즈를 듬뿍 올려서 나물의 존재를 아이들이 알지 못하게 가려줍니다. 알지 못하게. 사실 저것만 뿌리면 그냥 뭐 피자죠. 아이들이 피자를 먹다가 엄마 안에 씹히는 건 뭐야 하면 햄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재료를 다 토핑한 피자를 전자레인지에 3분만 데워주시면 끝입니다. 토르띠아, 나물도 이미 다 익은 재료이기 때문에 따로 오븐에 구울 필요 없이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3분만 가열하면 완성. 맛도 있고 건강도 챙기고. 땡소리가 났습니다. 인경 씨가 제일 좋아하는 네. 오, 대박 사건. 본인도 놀랐어요. 많이 놀랐어요. 오, 이 노릇노릇한 치즈 보이시나요? 고소한 치즈와 향긋한 나물, 그리고 새콤달콤한 토마토 소스의 완벽한 조화. 어쩜 좋아. 아, 이거 무조건 해먹어. 여러분 뭐 앉은 자리에서 열판도 먹죠. 이게 열을 좋아하는데. 살포시 시식을 해볼까 해요. 맛있지 뭐. 저 시금치 보세요. 노래 너무 어울린다. 피자를 깔끔하게 먹는 진짜 잘 먹는 사람. 잘 먹는 사람은 많아요. 먹을 때 손은 많네요. 나물 몰라. 너무 맛있어. 역시 식신남네 진짜. 큰다고 봐요. 괜찮네 이거. 명절 남은 음식 사용놀이로 근사하게 변신시키세요. 음식을 너무 푸짐하게 드셔서 배가 부르시다고요? 이번에는 달콤한 디저트 타임 한번 가볼게요. 설에 빼놓지 않고 먹는 음식은 떡국인데요. 떡국을 먹고 나면 가래떡이 많이 남죠? 가래떡으로 이번에는 스페인의 전통 음식 추로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요즘 완전히 재료는 가래떡, 흑설탕, 식용유와 약간의 계피가루만 있으면 되는데요. 어른들도 다 이거 사 먹는데. 가래떡은 썰기 좋도록 말랑말랑한 상태로 준비하고, 만약 떡이 딱딱하다면 끓는 물에 살짝 데쳐주세요. 긴 가래떡은 세로로 4등분에 잘라줍니다. 4등분한 가래떡은 2줄씩 서로 구워주세요. 떡이라 잘 붙어요. 고운 가래떡을 기름을 넉넉히 두른 팬에 튀기듯이 구워줍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떡 내부와 기름의 온도 차이 때문에 기름을 가득 부을 경우에 갑자기 팽창해서 터지거나 기름이 튈 수가 있으니까 꼭 주의해 주시고요. 되도록이면 떡은 얇게, 물기 없이, 그리고 기름은 잔잔하게 부어주세요. 알랑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래떡이 구워지고 있는 동안 가래떡에 묻힐 양념을 만들어 볼까요? 흑설탕과 계피가루를 4대1의 비율로 섞어주기만 하면 끝! 취향에 따라 만드시면 되니까. 노릇노릇 구워진 가래떡에 흑설탕과 계피가루 양념을 골고루 묻혀주면 쫄깃한 가래떡 추로스 완성! 진짜? 어떤 맛인지 진짜 궁금하다니. 보기
보기만 해도 달콤한 팬케이크. 과연 어떤 서울 음식으로 만들었을까요? 네, 오늘의 마지막 요리는 바로 잡채를 이용한 요리인데요. 사실 잡채는 다시 데워져도 면이 툭툭 끊기기 때문에 가장 맛없어지는 재료 중에 하나죠. 재료는 남은 잡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호떡 믹스. 자, 시판 호떡 믹스에 보면 이스트란 것이 들어있는데요. 먼저 미지근한 물을 180ml 정도 그릇에 부어주시고요. 여기에 이스트를 모두 넣고 자, 녹여줍니다. 따뜻한 물에 하는 이유는 따뜻한 물에만 이스트가 반응하기 때문이죠. 제과 제빵 기능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어른들이 먹고 살려면 기술이라고 하셨거든요. 프리하고 방송 없을 때. 예. 미지근한 물에 잘 녹인 이스트를 호떡 믹스에 부어 반죽을 만듭니다. 반죽을 평평하게 편 뒤 적당량의 잡채를 넣고 감싸줍니다. 자, 이제 구워볼까요? 식용유를 넉넉히 두른 프라이팬에 뭉친 반죽을 올리고 구우면서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앞뒤로 골고루 잘 익혀주셔야 합니다. 굽는데 내 침으로 하나요? 여기에 메이플 시럽까지 뿌려주면 달콤 고소한 잡채 팬케이크 완성. 만약 메이플 시럽이 없다면 꿀을 뿌려주셔도 좋습니다. 쫄깃한 반죽 사이에 고소한 잡채 같은 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호호 불어가며 먹는 재미도 쏠쏠하겠지요. 서양 요리로 화려하게 변신한 명절 음식들 어떠셨어요? 이게 전부 남은 전과 나물 잡채라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이제 더 이상 남은 명절 음식 재탕도 하지 마시고 냉동고에 넣지도 마세요. 지금까지 욕망주부 욕망셰프 박지윤이었습니다. 아 근데 너무 맛있겠다. 근데 만드는 법이 너무 쉽네요. 해보고 싶어요. 내가 한 가지를 한다면? 저는 그 잡채 들어간 그 호떡. 그러니까 팬케이크.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저는 피자. 피자. 너무 피자도 건강식인 것 너무 같아요. 간단한 것 같고 맞아요. 이거 보고 설 음식이 아니라 직접 사가지고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좋으니까. 전을 없으면 사서라도. 네. 사서.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린 꿀팁으로 설 네. 연휴에 알차게 맛있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저희는 설 연휴 한 주는 쉬고요. 그 네. 다음 주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지킴이 위기탈출 넘버 1. 넘버원 안전 뉴스입니다. 작은 부족으로 안전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라면 주목해야 할 소식입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안전보건공단의 제조업체로 등록돼 있고 보호장비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더 넓은 팬층 확보를 위해서 매력 개발 비용 좀 받고 싶은데. 지금도 충분하잖아요. 왜 그래요, 욕심쟁이. 이상 넘버원 안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